제가 초등학교 4학년이던 2011년에는 공포 웹툰이 인기였어요. 그러면서 괴담집도 유행했었죠. 완전 재밌어. 카메라 가봐. 알겠어. 그런데 제 친구들 사이에선 이 괴담집보다 더 인기 있는 괴담이 있었습니다. 그 괴담이 시작된 곳은 제가 다니던 피아노 학원이었어요. 학원에? 저번에 콩쿠르에서 1등한 언니 알지? 그 언니가 우리 학원에 있는 거울 때문에 1등한 거래. 정말? 피아노 학원 창고에 있는 거울에 저주가 걸려 있다는 등 숨겨진 비밀이 있다는 얘기요. 거울을 건반 오른쪽 끝에 놓고 양손이 거울에 보이게 피아노를 치면 된대. 대신 꼭 혼자 해야 된대. 무서워. 정말 그렇게만 하면 콩쿠르에서 1등을 할 수 있다고? 미니와 눈이 마주치는 순간 저는 텔레파시가 통한 것처럼 그 거울이 있다는 창고로 살금살금 들어갔죠. 거울 어딨어? 얘 찾았다. 저기 있었네. 꼭 방금 닦아놓은 것처럼 빛이 나는 거울이 정말 있더라고요. 썼네, 누가 썼어. 저기 있었네. 그때 갑자기 저거 콩쿠르 1등한 그 언니일걸? 콩쿠르 때 저거 쳤댔어. 슈베르트의 마왕. 이게 아이를 홀려서 영혼을 빼앗는 마왕에 대한 가곡인데요. 피아노 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반주자의 오른손을 빼앗는 곡이다. 극악의 고난도로 더 유명한 곡이었죠. 그 정도로 어려워서. 나도 저렇게 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이 드니까 저 거울이 더 탐나더라고요. 저희는 거울을 얼른 품에 안고 복도 맨 끝방으로 숨어들었어요. 불안하다. 야, 내가 하러 온 거니까 내가 먼저 한다. 미니는 거울을 건반 오른쪽 끝에 잘 세팅해놓고 자리에 앉았어요. 꼭 혼자 있을 때 해야 한다고 하니까 혹시라도 미니가 피아노를 치는 동안 누가 올까 봐 저는 레슨방 앞에서 망을 보기로 했죠. 그렇게 되는구나. 미니가 얼른 끝내고 제 차례가 되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미니의 비명소리가 들렸어요. 야! 미니가 구석에 웅크리고 손을 막 털어대고 있더라고요. 벌레? 미니 말로는 피아노를 치려는데 허연 구더기가 우글거리고 있다는 거예요. 아우, 구더기. 그런데 저는 오히려 미니가 이상해 보였어요. 그 어디에도 구더기는 없었거든요. 그치, 그 피아노 학원에 없지. 이거 혹시 그 거울 때문인 건가? 야, 난 더 이상 못하겠어. 야! 야, 어디 가? 미니는 레슨도 못 받겠다면서 바로 집으로 가버렸어요. 저도 괜히 찜찜해서 다시 거울을 갖다 두려고 창고로 갔는데 아까 들었던 마왕, 그 피아노 연주가 생각나서 도저히 이 거울을 포기할 수가 없더라고요. 하지 마. 욕심나지, 욕심나. 그치. 메트로놈이다. 어디선가 들려오는 메트로놈 소리에 저는 홀린 듯이 피아노 앞에 앉았습니다. 건반 오른쪽에 둔 거울에 제 양손이 비치는 걸 확인하고 조심스럽게 건반 하나를 꾹 누르는 순간
밴드의 마왕. 그 음악이 제 손끝에서 너무나 완벽하게 오, 진짜로? 거야? 오. 그렇게 연주를 끝내고 나니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거울은 절대 다른 사람에게 뺏겨선 안 되겠다. 아, 홀렸네. 저는 그 거울을 몰래 가방에 넣고 조용히 학원에 빠져나왔습니다. 다음날 저는 학원에 도착하자마자 레슨방 문을 잠갔어요. 그리고 마치 경건한 의식을 치르듯이 피아노 끝에 거울을 세팅했어요. 그렇게 건반을 누르려는 순간 딱, 똑, 딱, 똑, 딱. 그 순간 심장이 터질 것처럼 벅차올랐습니다. 제 손은 어제보다 더 완벽한 연주를 만들어내고 있었거든요. 효과가 있네. 그때 문득 바라본 거울 속에 누가 쳐주고 있는 거야? 그런데 다시 본 거울에는 그냥 건반만 있었죠. 오늘 잘못 봤나? 조심스럽게 다시 건반 위에 손을 올려놓고 그렇게 다시 건반을 누르는데 거울 속에 기다란 손 2개가 또다시 나타났어요. 저는 당장 일어나서 거울도 가방도 내버려 두고 학원을 나와서 미친 듯이 집으로 뛰었어요. 그 순간 어디선가 뭐지? 그 소리는 제 책상 서랍 안에서 나고 있었어요. 조심스럽게 서랍을 열었는데 거기에 그 거울이 들어있는 거예요. 아까 너 못 봤잖아. 그 순간 따라왔어. 마왕, 그 피아노 연주까지 들려왔습니다. 제발 그만. 그만. 그 소리가 금방이라도 저를 잡아먹을 듯이 덮치는 순간 전 그대로 옷장 안으로 뛰쳐들어가 숨었어요. 그 순간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어요. 바짝 긴장해서 가만히 있다가 똑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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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소리 주인이네. 그런데 방문이 열리는 게 보였습니다. 교복을 입은 누군가가 옷장을 향해 다가왔어요. 그리고 옷장 문 틈새로 무언가 슥 들어왔습니다. 레슨방 거울 속에서 본 그 손톱이었습니다.
그것은 제 손가락을 부러뜨릴 것처럼 뒤로 꺾어버린 거예요. 정신 좀 차려봐, 지수야. 제 얼굴 위에는 아빠와 할머니가 저를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가족이 있어. 그런데 손이 너무 뻐근하고 아픈 거예요. 실제로 당했네. 제 손끝이 시뻘겋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그깟 것 보고도 놀랄 것이 어쩌자고 귀신집을 건드렸어? 아주 무섭게 호통을 치시는 할머니의 손에는 그 거울이 들려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뭘 보시나 보다. 아빠 말로는 집에 오니까 제가 땀 범벅인 채로 옷장 앞에 누워 있었다는 거예요. 눈을 까디집고서 손가락을 부러뜨릴 것처럼 뒤로 꺾어대는 걸 보고 이게 보통 일이 아니다 싶어서 할머니한테 연락을 했다는 거죠. 저희 할머니는 무속인이시거든요. 제 손끝이 시뻘겋게 물든 것도 할머니가 비방을 위해서 봉숭아 물을 들여놓은 거라고 했어요. 지수야, 거울은 함부로 들이는 게 아니야. 사자들이 찾아다니는 귀신들이 숨기 딱 좋은 귀신집이라고. 할머니 말씀으로는 거울처럼 반사하는 성질을 갖고 있는 물건은 저승사자들에게 혼란을 주기 때문에 영혼이 사자의 눈을 피해 숨어있기도 한다는 거였죠. 거울이 할머니께서는 제가 이미 목숨이 위험할 수도 있다면서 3가지 신신당부를 하신 게 있었어요. 제 기가 많이 허해져 있으니까 저를 혼자 자게 두지 말라고 당부하셨고 저한테는 꿈속에서 누가 뭘 물어도 절대 대답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아빠한테는 저 몰래 부적을 잘 숨겨두라고 하셨고 제가 그 부적을 숨긴 장소를 절대 알면 안 된다고 당부하셨더라고요. 이 봉숭아물이 널 지켜줄 게야. 대신 누가 뭘 물어도 입을 합 다물고서 절대 말하지 마. 딱 9일만 버티면 돼. 우리 강아지 할 수 있지? 그것을 매일 밤 마주치게 될 수도 있다는 생각에 두려웠지만 저는 마음을 굳게 먹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그 결심이 무색하게도 8일 동안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드디어 9일째 되는 아침. 지수야, 일어나야지. 아침 먹자. 아빠 목소리에 눈을 뜨면서 이제 모든 게 다 끝났다라는 생각에 홀가분했어요. 제가 식탁 앞에 앉았더니 아빠가 제 손에 깍지를 껴 잡아주시더라고요. 근데 지수야. 부적은 어딨어? 이상하다. 네? 아빠가 숨기지 않았어? 아빠가 숨기지. 네. 이상하게도 그 순간 머릿속에 어떤 장면이 그려지는 거예요. 아빠가 부적을 문고리에 붙여두고 있는 거였죠. 그때 톡톡톡톡 똑같은 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그 순간 뭐지? 아빠 아닌가 봐. 부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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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목소리에 저도 모르게 튀어나오려는 거예요. 그런데 입을 벙긋하는 순간 손끝이 불에 데인 것처럼 화끈거리면서 아파왔어요. 네, 지수야, 지수야. 저를 흔드는 손길에 눈을 뜨자 할머니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저를 내려다보고 있더라고요. 아이고, 근데 지수는 할미 말을 참 안 듣는구나. 지수, 너 부적이 어디 있는지 말하려고 했지? 말은 안 했는데. 그래. 할머니는 다 이해한다는 듯 저를 꼭 끌어안아 주셨습니다. 그런데 제 등 뒤에서 근데 그게 그냥 눈에 보인 게지.
그래서 부적이 어디에 있든 저도 모르게 입술이 막 탈싹탈싹 하는 거예요. 그리고 손끝이 또다시 불에 달궈지는 느낌이었어요. 그 순간 누군가 제 손을 확 잡아당겼습니다. 눈앞에는 할머니가 있었어요. 이제 진짜 할머니인가? 다행히 봉숭아물이 효염이 있었나 보네. 저를 꼭 끌어안고 다독여 주셨어요. 이제 다 끝났어. 저는 그제서야 엉엉 울어버렸고 그렇게 제 인생에서 가장 두렵고 공포스러웠던 9일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는 다시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저를 괴롭혔던 그 여자의 정체는 아직도 모릅니다. 어쩌면 그건 거울 속 귀신의 집에 숨어서 또 다른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지 않을까요? 이번 사연은 제보자 이상엽 님이 부산에서 고등학교를 다니던 시절 겪은 경험담인데요. 억수로 재수가 없었던 한 전학생에 관한 이야기라고 합니다. 지금부터 제가 상엽 씨를 대신해 그 사연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재밌겠다. 2007년 고등학교 2학년 1학기 기말고사를 앞둔 어느 날 시험 공부를 핑계로 친구랑 방에 모여서 저는 엄마 몰래 컴퓨터를 하고 있었습니다. 당시에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미니홈피를 꾸미느라 말이죠. 다람쥐보다 더 열심히 모은 도토리로 미니미도 바꾸고 BGM도 사고. 맞아요. 오, 야 이거 좀 희망장인 듯? 옛날에 희망장. 야, 도토리 아깝다. 방문 자수가 4명이 뭐냐? 완전 안습인데. 그치. 그때 마침 메시지? 반가운 일촌 신청 쪽지가 도착했어요. 이상엽 선배님 안녕하세요. 이번에 미술부 동아리에 새롭게 들어온 1학년 황민지입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리고 친하게 지내요. 지난달에 전학 온 여자 후배인데 다음 주 동아리 활동 전에 미리 인사를 하고 싶었다면서요. 어떤 애인지 궁금해서 미니홈피에 들어가 봤더니 오. 프로필 사진이 완전히 귀여운 거예요. 아 이놈의 인기 피곤하다 피곤해. 야 봤지? 봤다, 봤어. 응? 시험 공부 안 하고 땡땡이 치는 거 아주 잘 봤다. 응? 갑자기 방에 들이닥친 엄마가 폭풍 잔소리를 쏟아내는데 며칠 동안 학원 빠지고 PC방에서 논 것까지 귀신같이 다 알고 오셨더라고요. 엄마는 다 알아. 그럼 귀신이지. 그리고 다가온 토요일, 가족들은 할아버지 생신을 축하드리기 위해서 시골에 내려가고 저는 땡땡이를 친 벌로 학원 보충 수업을 들어야 했습니다. 용돈도 끊겨서 하루 종일 쫄쫄 굶다가 저녁 늦게서야 집에 가는데 아니, 아파트 엘리베이터가 고장이 난 거예요. 근데 엘리베이터까지. 아, 우리 집 9층인데. 와. 오늘 일진 진짜 왜 이러냐. 온갖 짜증을 다 내면서 계단을 올라 겨우겨우 9층까지 도착했는데 집 앞에 웬 교복 입은 여학생이 현관문을 바라보고 차렷 자세로 서 있는 겁니다. 이상하다. 집 앞에. 처음에는 내가 너무 피곤해서 집을 잘못 찾았나 했는데 문에 적힌 숫자를 보니 903호. 우리 집이 맞았어요. 저기 죄송한데 저희 집 앞에서 뭐 하세요? 저기요. 답답한 마음에 다시 말을 걸자 슬며시 고개를 돌려 저를 쳐다보는데 긴 생머리에 하얀 피부,
쌍꺼풀이 진하고 큰 눈. 선배님 안녕하세요. 너 전학생 황민지 아니야? 그건 저에게 일촌 신청을 했던 전학생이었어요. 민지다. 저를 향해 씩 미소를 짓는데 이상하게 심장이 막 간질간질하는 거예요. 설마 얘가 날 기다린 건가? 근데 우리 집은 어떻게 알았어? 아, 그게 제가 바로 위층에 살아가지고요. 그래서 선배님 엘리베이터에서 내리시는 거 봤어요. 그리고는 근데 제가 집 열쇠가 없어가지고 혹시 부모님 오실 때까지만 선배님 집에서 기다리면 안 될까요? 야, 이거 뭐지? 아 근데 지금 우리 집도 아무도 없는데. 아, 저 진짜 얌전히 있을게요. 지금 이사 와서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어서 그래요. 부모님도 안 계신 집에 여자애를 데려간다는 게 솔직히 좀 불편했어요. 그렇지만 여기 아니면 갈 곳이 없다고 1시간 넘게 서 있어서 다리가 너무 아프다고 애원하는데 모른 척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래. 그래서 후배의 부모님이 오시는 밤 10시까지 우리 집에 같이 있기로 했습니다. 아무렇지 않은 척하려 했는데 여자 사람하고 단둘이 있는 게 처음이라 어색해서 죽을 것 같았어요. 아 근데 1시간 동안 기다리느라 다리 아팠겠다. 아 괜히 마음 아프네. 아 소파에 편하게 앉을래? 아 TV 틀어줄까? 그런데 그 후배가 아무 대답도 없이 꼭 뭔가를 찾는 사람처럼 두리번거리면서 집안 구석구석을 돌아다녔어요. 뭐야? 거실, 주방, 안방. 그러다가 제 방 앞에 멈춰선 거예요. 이상한데. 선배, 저 여기 들어가도 돼요? 아 거기 내 방인데. 아 근데 청소 안 해서 좀 더러운데. 괜찮아요. 저 안에 들어가서 컴퓨터만 하면 안 돼요? 그래. 어색하게 같이 있느니 차라리 그게 나을 것 같아서 알겠다고 했죠. 그리고 혼자 소파에 앉아 10분, 20분 멍을 때리다가 문득 아 맞다 물이라도 줄 걸. 뒤늦게 주스를 들고 방문을 노크했어요. 황민지, 나 들어갈게. 근데 아무 대답이 없는 거예요. 뭐야? 이상해. 나 들어간다. 하는 수 없이 조심스럽게 방문을 열어본 저는 황당한 광경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왜지? 아니 컴퓨터를 한다던 애가 컴퓨터는 켜지도 않고 까만 모니터 화면만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너 왜 그러고 있어? 아 혹시 컴퓨터가 안 켜져? 도와주려고 가까이 다가가는 순간 그 아이가 몸을 확 돌려서 깜짝이야. 방문을 닫아버렸어요. 야, 이 문 안 열어? 문이 잠겨서 열리지가 않는 거예요. 문도 잠궜어? 그리고 그때부터 마치 방 안을 이리저리 뛰는 것처럼 커다란 진동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내보내야 돼. 상엽 선배님? 안녕하세요. 지금 이 난리를 쳐놓고 목소리가 어찌나 태어난지 지금 안녕이란 말이 나와? 너 당장 거기서 나와라. 네? 어디서 나오라는 거예요? 아 어디 빨리 내 방에서 나오라고. 남의 방에서 뭐 하는 거야? 아, 선배님 왜 그러세요? 아, 대체 무슨 말씀하시는 건지 모르겠어요. 대화를 할수록 저는 뭔가 이상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너 지금 어디야? 저 집인데요? 누가 들어온 거야? 혹시 선배님 집이 어딘데요?
9층. 너네 집 바로 아래. 그러니까 제가 지금 선배님 집에 있다는 거죠? 어떡해. 그게 여기까지 찾아왔나 봐. 여보세요? 여보세요? 다시 전화를 걸어봤지만 받지 않고 그 순간에도 방 안에선 계속 기이한 소리들이 들려왔습니다. 중간중간 내보내야 돼. 공포스럽다. 도무지 이 상황이 이해가 안 갔지만 한 가지 분명한 건 저게 누구든 당장 우리 집에서 내쫓아야 한다는 거였어요. 너무 이상하다. 야! 좋은 말로 할 때 안 나가! 소리를 지르면서 방 안으로 들어갔는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없어. 주춤주춤 뒷걸음을 치던 그때 선배. 저 찾으세요? 제 눈앞엔 황민지가 저를 이렇게 노려보고 있었어요. 그리고는 주먹으로 천장을 부술 듯이 두드리다가 위로 올라가. 가드득 가드득 손톱으로 피가 날 듯 천장을 세게 긁는 거예요. 혼자있더니 들러붙어서 미친 듯이 저를 향해 기어오는데 제가 너무 놀란 나머지 소리도 못 지르고 그대로 몸이 얼어버리고 말았죠. 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미쳤다. 순간 거짓말처럼 주위가 조용해졌어요. 방 안엔 저 말고 아무도 없었습니다. 방금 그거 사람 아니었어. 저는 우리 집에 찾아온 손님이 전학생 황민지가 아니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민지. 위층에 도착하자 유독 눈에 띄는 집이 있었어요. 그건 바로 1003호. 현관문에 커다란 부적들이 덕지덕지 붙어있고 뭐가 사연이 있나? 문 양쪽으로 소금이 담긴 커다란 그릇이 놓여 있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그곳이 황민지의 집이라는 확신이 들었죠. 여기 황민지 집이죠. 조금 전에 자기가 황민지라면서 우리 집에 있다가 갑자기 사라져 버렸는데 황민지 괜찮은지 볼 수 있을까요? 그게 무슨 소리야? 우리 민지 아까부터 집에 있었는데. 그런데 그때 집에서 놀란 아줌마가 곧장 집 안으로 들어가셨고 저도 그 뒤를 쫓아갔어요. 그 안에는 잔뜩 겁에 질린 황민지가 보였습니다. 허공에 대고 제발 나 좀 내버려 두라고 두 손을 싹싹 빌면서 애원하다가 경기를 일으키며 결국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민지 언니, 아유 내 생이에요. 아유 내 생이 어떻게? 그런 딸을 부둥켜 안고 역독한 것이 기어코 또 찾아왔네. 민지야, 엄마야 정신 좀 차려봐. 알고 보니 전학생 황민지에겐 정말 안타까운 비밀이 있었는데요. 아주 어릴 때부터 귀신에게 지독하게 시달림을 받아오고 따라다녔구나. 그 아이를 두고 무당들이 입을 모아 한 말은 귀신이 집을 짓는 발자다. 그게 무슨 소리야? 자주 들어오는 거야. 온갖 비방을 써도 효력이 얼마 가지 못했고 그래서 이번에는 사주를 바꾸기 위해 이름도 바꾸고 멀리 이사까지 왔는데 또 안 되는 거야. 그 귀신이 어떻게 알고 또 여기까지 쫓아오고 만 거죠. 하지만 그 집 현관에 있는 부적들과 소금 때문에 쉽게 들어가지 못하자 제 방 천장을 통해서 바로 위에 있는 민지 방으로 들어가 보려고 한 것 아닐까라고요.
그리고 저는 그날 이후로 황민지를 다시 만날 수 없었어요. 어디 간 거야? 어디로 결국 또 도망치듯 어디론가 떠나고 만 겁니다. 지독한 팔자를 타고난 전학생. 불쌍하다. 새로운 곳에선 과연 운명으로부터 자유로워졌을까요?